최종적으로 합격한 비율을 따지게 되면 일반고가 61.7%, 서강대학교는 일반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학교입니다.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낭만강사 홍사구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서강대학교 수리논술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강대학교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위치가 되고요. 그 위치가 되는 이유들이 좀 있고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서강대 수리논술의 그 개요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논술인원입니다. 논술인원은 총 174명을 뽑습니다. 인문 111명에 자연 64명입니다. 자, 인문이 자연보다 상당히 많죠. 여기에는 중요한 위치가 있어요. 특목고 중에서도 외고가 선호도가 좀 높은 학교가 서강대고요. 과학고하고 영재고의 선호도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의 인원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수능 최저가 있고요. 입시 전략을 세우는데 수능 이전이냐 이후냐 상당히 중요하다고 연세대학교 수능술 설명해 드릴 때 말씀드렸죠. 그거 참고하시고, 일단 수능일이 11월 16일이에요. 그런데 서강대 수리논술은 11월 18일, 19일입니다. 딱 이틀밖에 여유가 없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수능 끝나고 이틀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략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 출제가 되고요. 과학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겠죠. 일단 논술이 전체 1000점 만점입니다. 그 중에 800점이 논술 점수고요. 그 다음에 200점은 학생부 점수입니다. 자, 일단 논술이 800점이고 학생부가 200점입니다. 그러니까 논술의 점수가 상당히 절대적이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그 논술 점수가 발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논술 점수를 좀 유추할 수는 있거든요. 지금 발표한 학교가 연세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그 난이도를 판단을 해보면은, 자, 문제 난이도하고 지원 성향들을 봤을 때 연세대학교 점수에 조금 더 근접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50점 정도에서 일단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표준 편차가 상당히 좀 적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200점에 해당하는 학생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지원 성향에 대해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성향을 알아봐야 되는 이유가 좀 있거든요. 자, 일단 서강대학교의 위치는 연세대학교의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분명히 한양대학보다는 조금 올라갈 거로 예측이 됩니다. 일단 먼저 봐야 될 것이 한양대학교의 논술 전형 통계가 있어요. 그 점수 통계를 보게 되면 22학년도를 보게 되면요. 22학년도에 그 건축학부 같은 경우 77.25예요. 자, 그 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로 내려가 볼까요? 의대학교가 76.5입니다. 점수의 문항이 이제 의대하고 다른 학교하고 다 달라요. 그렇다고 의대가 독특하게 어렵게 내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점수들을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점수의 분포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느냐면, 과학고등학교하고 영재고등학교 아이들은 시간이 촉박한 시험인 수능은 상당히 단점을 보이겠지만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 있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나타낸다는 걸 대충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수리논술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과학고하고 영재고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고한테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학교는 일반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학교입니다. 일단 지원 성향을 봤을 때 먼저 일반고가 65.8%, 그 다음에 특목고가 8.2%입니다. 그리고 자율고가 23.2%. 최종적으로 합격한 비율을 따지게 되면 일반고가 61.7%, 특목고가 13.6%입니다. 일반고의 비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목고에서는 외고의 성향은 좀 강하지만 과학고하고 영재고의 비율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고가 붙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원하는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일반고한테도 그렇게 불리하지 않구나 알 수 있고요. 언제쯤 준비해야 되는지도 대충 윤곽선이 나오게 됩니다. 23학년도 자연계열 문항별 출제를 먼저 바탕으로 보게 되면 수원수투, 그 다음에 미적분이 출제가 되고요. 기하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확률 통계가 출제가 됐어요. 확률 통계가 출제됐는데 중복조합, 이항정리, 이항변수, 확률 질량함수, 그 다음에 이항분포,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상당히 구체적인 것들이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서강대학교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익숙한 문제들이 출제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낯설죠. 정수를 이용하고 그 정수를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구성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강대학교 문제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봤던 그런 문제와 상당히 유사하게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형태에 대해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제시문에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제시문인데 이게 2023학년도 1차 2번입니다. 자, 거기 보면 제시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삼각함수 덧셈 정리 나와 있고요. 극한,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 증가감소가 나와 있는 그런 상태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사이값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만약에 출제가 됐을 때 힌트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일반고에서 맞출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2023학년도 2번 문항에서 제시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사이값 정리라는 제시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사이값 정리를 분명히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방향성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1-3번에 해당되는 여기 문제 1과 2에서 구한 원의 반지름을 각각 GA, HA라고 했을 때 fx는 gx분의 x 곱하기 fx라 하자.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사이값 정리라는 것에 힌트가 제시가 되지 않았다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접선 나왔고요. 극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을 덧셈 정리를 활용하는 형태로 나와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 1-2번 원의 반지름 구하는 형태의 삼각함수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약간 익숙하지 않다면 그것을 제시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한테 불리한 부분이 전혀 없는 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연계 1차 1번 문제입니다. 아까는 자연계 2차 1번 문제였고요. 제시문부터 확인해 볼게요. 제시문에는 중복조합, 이항정리, 이산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정규 분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구체적으로 출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일단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볼게요. 1-1번에 뭐가 들어있냐면 H가 들어있습니다. H. 중복조합은 확률 통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 통계를 이용한 경우의 수를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1-4번에 보게 되면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변수 최대값 K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확률 통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출제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강대학교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두 가지 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미적에 관련된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익숙한 문제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문제는 제시문에서 힌트를 주기 때문에 제시문을 확실하게 숙지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확률과 통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것은 연세대학교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깊이는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서강대는 누가 써야 될까?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일반고의 상위권 같은 경우에 보험 같은 존재로 서강대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지원 성향으로도 분명히
불리함이 없고요. 출제되는 상황도 분명히 불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과 같은 경우에 상위권이라면 서강대학교 보험료로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자, 수능에서 연세대 고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가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면 일단 서강대 지원해야 되겠죠. 물론 연대하고 고대를 충분히 넘어가는 친구들도 서강대학교 논술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 일단 안 보러 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시험을 봤는데 수능을 좀 망쳤어요. 이럴 경우에는 서강대학교를 보험 삼아 사용할 수 있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국어 3, 수학 2등급 상 정도 나오고요. 영어가 3등급이고 과탐이 1등급입니다. 자, 이럴 때는 연세대학교를 쓰기가 약간 모자라는 점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서강대학교를 수리논술로 써야 되겠죠. 물론 이거보다 상당히 좋은 점수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당연히 써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국어 3, 수학 2등급의 상, 영어 2등급, 과탐 1등급이라면 연세대학교보다는 서강대학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수리논술을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대박 나면 당연히 안 보러 가면 되죠. 근데 수능 대박이 나지 않고 보편적인 상황이라면 분명히 연세대학교 쓰기가 힘들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리논술은 서강대를 무게를 두고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고에서도 어떤 친구들이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미적분이 잘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 통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확률 통계에서 점수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붙을 확률은 상당히 높겠죠. 자, 그렇다면 미적분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 수리논술은 덤 같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거에 동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적분이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오는 겨울방학 동안에는 미적분에 집중을 좀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미적분에 집중을 해주시고 그 미적분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유형별 학습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수리논술보다는 정시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확률 통계를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겠죠. 자, 확률 통계는 2학년 때 준비하는 과정이 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학년 때 확통을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3학년 여름방학 때는 확통을 한번 해보시는 게 분명히 맞겠죠. 2학 정리 같은 경우에는 수능보다 약간 어려운 정도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2학 정리 확실하게 좀 해놓는 게 좋겠고요. 내용이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수능을 끝나고 이틀밖에 준비가 될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통을 여름방학 때 준비를 해놓는다면 분명히 이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적분이 충분히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 준비가 됐다면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은 좋은데 다른 것이 잘 안 되는 경우 상향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상향 지원을 했을 때 논술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을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상향 지원을 했을 때 수리 논술로 서강대학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과 확통을 준비하는 그 시기 그리고 준비하는 방법 잘 지키신다면 서강대학교는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예요. 자,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수리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일반고등학교는 잘 기억하시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마스 아카데미 낭만 강사 홍사부였습니다. 한동안 난 멍하니 지내 시간은 바쁜 듯이 흘러 바람이 매몰차게 스쳐